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안의 대출 상담사 김교입니다. 오늘은 통대한 대출이 아닌 부분대한 대출로 승인난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왜 통대한 대출로 진행하지 않고 부분대안으로 진행했느냐, 그 이유가 또 중요하겠죠.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자, 이분은 이렇게 해서 통대안이 아닌 부분대안이라는 상품을 이용해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신 분께서 그럼 나도 저 사람하고 비슷하니까 부분대안이 맞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하시면서, 왜 이전에 그 영상에 담긴 사람은 부분대안이 됐는데 나는 부분대안이 안 되고 통대안을 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걸 이용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분들은 다 신용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금융거래 내역들은 다 달라요. 자격 조건이. 단순히 몇 가지 좀 비슷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상품이 적용이 될지는 상담사하고 상담을 통해서 알아야지, 아니 그 결과를 보고 어떤 상품이 적용되는지를 아셔야지, 그냥 이런 사례 나왔으니까 나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례는 사례일 뿐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부분대안이든 통대안이든 자격 조건은 똑같아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 그리고 재직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그럼 이것도 자격 상황에 따라서 6개월 이상 해야 될지 1년 이상 해야 될지, 어떤 분들은 1년이 지났지만 그 해 중간에 입사를 해가지고 또 1년이 더 지나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 그리고 채무 불이행 이력이 있다면 이분은 불가. 그리고 단기 연체 이력. 단기 연체는 최근 1년 이내 불가. 이전에 이게 좀 애매했었는데 요즘은 대출 받는 게 더더욱 깐깐해져 가지고 아예 1년 이내 단기 연체 기록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거의 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자, 신용 등급은 나이스 기준 7등급에 올 크레딧 기준 8등급 이내는 들어와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7등급, 8등급 이내에 들어와야만이 가능 여부를 확인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8등급, 9등급, 8등급 이러면 안 되고요, 무조건. 대신에 7, 8등급도 역시나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본 후 이 등급에도 가능한지를 저희가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무조건 딱딱딱딱딱 적용된다고 해서, 아니면 딱딱 아니고, 딱딱딱 아니고 딱 이런다고 해서 본인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상담사 통해 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자, 오늘 알려드릴 고객님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외관법인 기업체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당연히 4대 보험 되시고, 입사일이 2016년 8월 입사를 하셨고, 연봉이 3,400만 원이신 분입니다. 이분의 부채 내역을 보면 안 봤죠? 은행에 1,190만 원이 있고, 햇살론으로 1,120만 원이 있고, 그리고 저축은행
저축은행에 1,444만 원이 있고, 그리고 대부 3건에 1,600만 원 이렇게 대출이 있었어요. 네. 자, 4, 1, 5, 1, 2, 3, 7, 3, 하나, 둘, 셋, 넷, 다섯. 5,354만 원. 틀리면 알아서들 계산하십시오. 자, 이분께서 현재 연봉이 3,400이고 외관법인에 근무를 하고 계세요. 가지고 있는 대출 내역을 보면 5,354만 원으로 연봉 대비 뭐 거의 한 150%가 160, 70% 이 정도 나오네요. 자, 외관법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연봉의 100%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그럼 100%면 3,400만 원 받으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당연히 뭐 햇살론 이용해야겠죠? 햇살론 1,500 이용하게 되면 이분은 약 4,900만 원. 조금 부족하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이금융권을 가야 돼요. 만에 하나 은행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게 나와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은 항상 최저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가능성, 고인이 3,400이지만 외감이니까 뭐 한 4,000까지도 가능하겠네요 라는 것보다는 일단 최저, 차라리 연봉보다 적더라도 3,0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능하시고요 했을 땐 3,000을 가지고 나머지를 어떻게 뺄 것인지 계산을 해둬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가능성 있는 4,000 가지고 나머지 금액 계산해버리면 4,000 햇살론 받으면 땡이네? 두 건으로 끝나네요?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은행에서 이것만 나오고 햇살 나오고 이금융권 가야 되고 그래버리면 그런다고 해서 대출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계획 자체가 틀어지잖아요. 그 입장에서 그런 기분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단 최저 금액을 먼저 예상치로 올려두고 그리고 뭐 추가로 은행에서 더 나온다면요 당연히 은행에서 더 나오는 건 좋은 거니까 좋고 아니면 그 다음번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자 이분의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대환이 아닌 부분대환을 이용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은행 거 이용한 시기가 17년도 1월이에요. 이거 뭐 18년도 11월, 18년도 12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분께서 현재 신용카드를 이용하신 지 1년 미만이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 얘기가 길어져 버리려나? 일단 최대한 빨리빨리 얘기를 할게요. 자, 통대환이란 건 뭡니까? 기존에 있는 걸 다 상환을 해야 돼요. 이것을. 그죠? 다 상환했다가 다시 은행 받고, 뭐 햇살론 받고, 이금융 받고, 어쩌고저쩌고는 없겠구나. 그렇게 나가겠죠. 그런데 이걸 다 상환을 해버리면 신용카드가 1년 미만이에요. 신용카드 1년 미만에 대출도 없다. 그러면 이분은 금융거래 미비가 돼버려요. 금융거래 미비가 돼버리면 어느 금융사든 간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금융사에서 이 사람한테 대출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대출을 해주면 잘 갚을까 못 갚을까? 이 기준이 뭘까요? 바로 이 사람이 이전에 대출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신용카드를 이용한다면 신용카드를 잘 이용하고 연체 없이 잘 상환하느냐, 이거거든요. 그걸 보통 1년을 봅니다. 근데 통대하는 대출을 다 밀어버려. 대출이 없어. 확인할 게 없어. 신용카드를 보려고 했더니만 1년이 안 돼. 그러면 이분은 대출금이 나올 수 있는 금액, 은행 입장에서, 은행만이 아니라 모든 금융사 입장에서 등급 좋고 대출은 잘해주고 싶지만 검증이 안 됐다고 판단을 하고 원래의 금액보다 좀 깎아버려요.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있는 그대로 가지고만 계산을 해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금융거래 미비자,
위한 대출 상품 해가지고 고금리로 해서 그냥 소액만 툭툭 해줘. 그거 잘 갚으면 이제 추가로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전화 계속하고. 그러면 어떻게? 계속 고금리만 쓰는 거지. 자, 그래서 이분은 신용카드 사용한 지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은행을 상환을 하면 안 될 걸로 보였어요. 왜? 은행계 17년도 1월,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아니라 2년이 지났죠. 그동안 연체 없이 잘 상환을 해왔어. 그러면 다른 은행에 가면 이 사람은 이걸 1년 이상 쓰고 있지만 연체 없이 잘 상환했으니까 신용도만 나쁘지 않으면 대출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죠. 그런데 문제가 은행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은행에서 얼마나 해주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부분 대안할 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해야 되죠. 자, 이분의 경우는 1190, 연봉이 3400. 저희 생각에는 2000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왜? 자, 연봉이 3400이고 1190이면 100%가 나오려면 2000 정도 이상은 나와야 되죠. 근데 은행 쪽에서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 상품이 일반 신용대출 상품이 있고 세망울시라는 상품이 있어요. 세망울시는 정부 지원 자금으로 기존의 은행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금액이 크지만 않다면 연봉 대비 크지만 않다면 세망울시로는 어느 정도는 나와요. 그러면 연봉만큼만 맞추더라도 세망울시로 최소 2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섰죠. 그래서 이분은 고객께 이건 놔두고 이것만 상환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은행에서 최소 2천을 받는다. 2천을 받는다 했을 때 가지고 있는 금액이 그러면 총 은행이 3,190이 되고 햇살론으로 1,500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분은 4,600, 710만 원. 자,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게 5,353원. 그건 좀 부족한데. 만약에 은행에서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실라나? 이거 2천이라고 해야 되나? 가로 2천. 이렇게 해서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사이돌 2라는 중금리 상품을 이용해서 나머지 걸 이용하셔야 됩니다. 계획을 이렇게 세워드린 거예요. 자, 사이돌 2를 받는다는 것은 좀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나머지 이 금액들은 이 금액들은 모두 다 10% 미만의 저금리로 10% 미만의 저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고, 그럼 4,700이니까 5,300 뭐 별 차이 안 나죠. 600, 한 돈 1,000만원, 중금리 1,000만원 정도나 이용하면 되니까 1,000만원 정도만 중금리로 이용하게 되시면 현재 고객께서 이용하는 대출의 3,000, 4,000 뭐 거의 4,000 한 100만원 넘는 금액이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다 저금리로 대안이 되고 1,000만원 정도만 중금리로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대출 계획을 알려드렸죠. 솔직히 고객 입장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계한 금액대로 제가 설계해드린 금액보다 어디 다른 업체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결과를 제시를 해서 그쪽을 이용한다면 뭐 할 말은 없죠. 그 사람들은 저보다 더 뛰어나고 능력이 좋은 걸로 판명되니까. 자, 그런데 제가 통대안을 한 지 지금 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몇 년째인지 이제 뭐 한 6, 7년 그 정도 되나?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저희가 생각지 못한 뭐 변수가 생겨가지고 은행에서 확 나오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는 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상 나온다는 게 힘들죠. 고객께서는 일단 뭐 내용 받아보시고 다른 데에다가도 어차피 뭐 상담은 이미 받아보셨고 연봉 대비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 금융권을 가야 된다라는 건 여기저기서 얘기를 다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하시게 됐습니다. 또한 뭐 보시면 왜 저희 쪽을 진행하게 되는지 눈치채신 분들은 채셨을 거예요. 왜? 통대안은 다 밀어야 되잖아. 부분대안은 이거 놔두잖아요. 그럼 금액이 틀려지죠. 상환해야 될 금액이. 상환해드리는 금액이 더 줄어들면 뭐가 좋습니까? 아시죠?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아시는 분들한테. 자, 일단 기존에 있는 걸 다 상환을 했어요. 다 상환을 하고 나니까 이분이 나이스가 올 크레딧은 또 안 적었네. 나이스 6등급이던 게 다 상환하고 난 뒤에 4등급까지 상향이 됐어요.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은행, 여기가 그냥 은행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주거래은행 기존에 있는 거 1190만원. 자, 여기서 고민을 했어요. 잠깐. 왜? 아니, 연봉이 3400인데 이제 은행에 1190만원 밖에 없어. 그것도 주거래은행. 이러면 어차피 주거래은행에서 추가로 더 나오겠다 라고 판단해서 타은행에 안 가고 바로 주거래은행에 갔어요. 갔더니만 2천만원 를 해준 게 아니라 2천만원으로 맞춰줬어요. 이런 추자 던지러갖고 진짜. 은행마다 이 주거래은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은행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이 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고객님께서 현재 이용하는 이 주거래은행이 저희 상담사들 잘 이용을 안 하는 은행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직장인보다는 말 안 할란다. 은행 또 알게 되면 또 이상하게 민원 들어와 버려. 차관 너무 추잡스럽게 해주더라고. 그래도 어찌됐든 더 나갔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이제 계획대로 타은행에 갔죠. 타은행에 가니까 1,500이 나온 거예요. 1,500이 왜 나왔느냐? 연봉이 3,400이잖아요. 외관법인 아까 말씀드렸죠. 연봉이 100% 정도 이상을 해야 된다고. 딱 100% 나온 거예요. 그냥 맞춰준 거예요. 3,500. 그러면 이제 뭐 순서대로 가야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다음으로 햇살론을 이용했어요. 1,500. 햇살론은 바뀌진 않죠. 절대 금액이. 자, 이렇게 되면 얼마입니까? 3,000, 5,000, 5,353원. 좀 부족하죠? 이금융권. 사이돌. 투.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6천만원. 마무리했어요. 자, 이 세 가지는 10% 미만. 이것은 15% 중금리. 저금리. 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출이 하나, 둘, 셋, 네 건. 대출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7건. 7건인데 4건으로 줄인 거예요. 이 정도면 보통 2-3건으로 줄여야 맞은데 너무 계획대로만 나와버렸어요. 이 은행 대출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완벽하게 나올 수 있는 최저 금액부터 제시를 한다고. 그래야지 다음 계획이 맞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고객님한테는 이렇게 했지만 솔직히 속으로 내신 은행에서 좀 더 나아서 이 선에서 마무리가 될 거다. 됐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이 얘네가 망쳤어. 얘네가 진짜 진짜 좀 짠 은행이 있어요. 짠 은행. 현재 영상을 어디 은행이 대출이 많이 나도 올릴 수도 없겠네. 이거 그쪽 해당 은행에서 니네들이 뭘 하느냐, 우리가 얼마씩 나가는데 하고 민원 들어오면 또 문제 생길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세요.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주거래 은행을 바꾸실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급여받는 은행을. 그런 분들은 차라리 어디 은행으로 바꾸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이분은 자가 어찌됐든 그냥 처음 계획된 대로 그대로 대출이 다 나와서 통대안이 부분대안으로 마무리가 된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눈치채시는 분은 다 알죠? 왜 통대안이 부분대안보다 좋은지. 통대안은 이거 다 상환해야 되지만 부분대안은 얘는 빼고 이것만 상환하니까.
금액이 훨씬 더 줄어드니까 그에 따른 이득이 또 발생하게 되죠. 자, 오늘은 통대안을 하지 않고 부분대안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분의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